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게임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게임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인생의 지혜를 얻을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요. 네, 게임 이론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게임 이론은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어떤 경쟁적인 상황에서 각 플레이어들의 액션에 따른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델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내용은 게임 이론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 약점을 강화해야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테니스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제가 한때 굉장히 테니스를 열심히 쳤었는데 테니스의 상황을 게임 이론으로 분석한 그런 예시가 있거든요. 테니스의 황제인 페더러와 흑신이라고 불리는 나달의 이런 플레이를 게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예시를 제가 수업 때 보고 이거 너무 재밌어서 소개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가 사실 어디 이제 발표된 아티클이라거나 논문인지 궁금해서 제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께 여쭤봤거든요. 이게 혹시 오리지널 아티클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근데 이거를 그냥 교수님께서 만드신 케이스라고 하시는데, 해외에서는 페더러와 나달의 테니스를 게임 이론으로 접근하는 이런 설명들이 많이 있는 반면 한국어로는 제가 검색해봤는데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내 최초 한국어 컨텐츠로 최초로 테니스를 게임 이론으로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또 최초로 이렇게 아이패드에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일단 게임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은 여러 명의 참여자가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고, 각각의 참여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게 되는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얻게 되는 결과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의 선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게 이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게임의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각각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잡아떼는 거, 침묵, 이렇게 하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둘 다 자백을 하면은 둘 다 중범죄를 자백했으니까 각각 5년형을, 죄를 인정했으니까 5년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둘 다 나는 그런 거 안 했다 하면은 경찰이 얘네를 잡을 땐 뭔가 되게 작은 경범죄 같은 걸로 잡았는데 아무리 봐도 얘네 되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둘이 공모를 해서, 그런 상황에서 둘 다 침묵을 하면 경찰이 증거가 없으니까 중죄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경범죄니까 예를 들면 1년형만 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분명히 A와 B와 공범인데 경찰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 A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너랑 B가 같이 이 범죄를 저지른 걸 알고 있다. 너가 자백을 해서 B를 잡게 도와주면은 B는 10년형 사는 대신에 너는 이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형을 징역형을 면제해줄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자백을 하고 상대방이 침묵하면은 나는 0년을 살고 상대방은 10년을 사는 이런 상황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에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나한테 유리한 전략이 존재합니다. A의 입장에서 볼게요. B가 자백을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자백을 하면 5년, 침묵을 하면 1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B가 자백한다면은 나도 자백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B가 침묵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백하면은 0년, 똑같이 침묵하면 1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백하는 게 좋겠죠? A는 자백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가 자백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B가 같이 자백하면 5년, 침묵하면 10년. 그러면 B도
자백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가 침묵하는 상황이다 하면은 B가 자백하면 0년, 침묵하면 1년이니까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백을 하는 게 항상 유리해요. 근데 그 결과 둘 다 자백했더니 어떻게 돼요? 5년, 5년을 살게 되는 거죠. 둘 다 침묵하면 1년, 1년이라는 서로에게 더 나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더니 더 안 좋은 결과를 선택하게 되는 것. 이거를 죄수의 딜레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게임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하냐,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플레이어가 얻게 되는 결과값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임 모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스 사례는 이렇게 죄수의 딜레마처럼 딱 한 가지 전략, 침묵한다, 자백한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적당하게 믹스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그 게임의 균형을 이루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게 엄청 막 페더러와 나달의 실제 테니스 게임하고 얼마나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무 이 컨텍스트 없이 숫자만 보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더러와 나달의 이 테니스 경기의 상황이 이렇다고 좀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 표를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테니스에서 다운 더 라인이라는 게 있고 크로스 코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테니스 코트가 네, 좀 이상하지만 여기 이렇게 네트가 있고 테니스 코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다운 더 라인은 뭐냐? 이렇게 앞으로 해서 딱 이 베이스 라인 앞에 떨어뜨리는 걸 다운 더 라인이라고 하고요. 크로스 코트는 여기에서 코트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치는 게 크로스 코트겠죠. 그래서 뭐 각자의 뭐 더 잘하는 강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게임에서 상대방의 위치나 아니면은 뭐 전략적인 플레이에 따라서 다운 더 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공격을 할 때 크로스 코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DL이라고 써놓은 게 다운 더 라인이고 CC라고 써놓은 게 이제 크로스 코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저는 테니스 초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를 충분히 보고 그거를 눈으로 인지를 해서 뇌에 가서 판단을 내려서 다시 운동신경을 거쳐서 이제 어떻게 받아쳐야겠다 이렇게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제 공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하지만 프로 선수들 공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뭐 공을 보고 그때 대처를 한다 그러면 늦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칠 것 같은지, 상대방이 다운 더 라인을 칠지 크로스 코트를 칠지를 내가 예측해서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스피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그려놓은 표는 각각 페더러가 다운 더 라인을 치고 나달이 다운 더 라인,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다운 더 라인으로 이렇게 붙었을 때 아니면 뭐 크로스 코트 다운 더 라인 이런 식으로 붙었을 때 각각 누가 이 샷에서 위닝을 할 건지에 대한 걸 표로 나타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다운 더 라인 했을 때 나달이 이길 확률 50, 페더러 이길 확률 50. 나달 다운 더 라인, 페더러 크로스 코트 했을 때 나달이 이길 확률 80, 페더러 20. 나달이 크로스 코트, 페더러 다운 더 라인 했을 때 나달이 90, 이제 페더러 10%. 그리고 둘 다 크로스 코트로 했을 때 나달은 20, 페더러는 80%의 확률로 이길 것 같다. 이 둘의 선택에 의한 각자가 얻게 되는 아웃컴들이 이렇다라는 거를 제가 표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점이 죄수의 딜레마랑은 확실히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나달이 다운 더 라인을 선택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페더러는 뭘 하는 게 이득인가요? 다운 더 라인 하는 게 이득이죠. 근데 나달이 크로스 코트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페더러는 크로스 코트 하는 게 이득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페더러는 나달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져요. 아까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내가 자백하는 게 제일 유리한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확실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달 입장에서도 페더러가 다운 더 라인 한다? 그러면은 크로스 코트 하는 게 이득이죠. 근데 페더러가 크로스 코트를 한다 그러면은 다운 더 라인을 치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나달 입장에서도 자신의 그런 우월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한테 더 유리한 전략을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냥 한 가지 선택지로 정리되는 우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게임에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해법을 주는 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지금 한 가지에 월등히 유리한 전략이 없는데 테니스 게임을 하러 가서 계속 다운 더 라인만 친다거나 크로스코트만 친다거나 그럴 순 없겠죠. 둘을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어느 비율로 섞어서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일까요? 그거를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달이 다운 더 라인을 치는 확률을 P, 그러면은 크로스코트를 치는 확률은 1-P라고 볼 수 있겠죠? 페더러가 다운 더 라인을 치는 확률을 Q, 크로스코트를 치는 확률을 1-Q라고 해볼게요. 이제 내가 페더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분이 좋네요, 벌써. 자, 내가 페더러예요. 그럼 페더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달이 다운 더 라인을 선택하든 크로스코트를 선택하든 얻게 되는 게 똑같았으면 좋겠죠. 나의 전략에서 나달이 다운 더 라인을 칠 때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기 때문에 나달이 다운 더 라인을 쳤을 때 얻게 되는 그 기대값과 크로스 코트를 쳤을 때 얻게 되는 기대값을 같게 만드는 비율로 나의 다운 더 라인과 크로스 코트의 그 비율을 정할 거예요. 뭐 나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 이제 P랑 Q를 구해보는데, 자, 나달 입장에서 자, 나달의 목표는 뭐다? 페더러가 다운 더 라인을 했을 때 얻는 기대값과 페더러가 크로스코트를 했을 때 얻는, 네, 요게 같도록 하는 게 목표겠죠. 그럼 페더러가 다운 더 라인을 했을 때 얻는 기대값이 무엇이냐? 페더러가 그냥 다운 더 라인을 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P의 확률로 50이라는 거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1-P의 확률로 10이라는 걸 얻게 될 거예요. 여기 50, 10. 그리고 페더러가 크로스 코트를 쳤을 때는 20을 얻게 되는 확률이 P인 거고 80을 얻게 되는 확률이 1-P인 거죠. 이거를 풀어보면은 이걸 계산했더니 P가 0.7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달은 다운 더 라인을 70%, 크로스 코트를 30% 치는 게 이게 최적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페더러가 이제 다운 더 라인과 크로스 코트를 각각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나달이 다운 더 라인을 했을 때 얻는 기대값과 나달이 크로스 코트를 했을 때 얻는 기대값이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달이 다운 더 라인을 하면은 Q의 확률로 50을 얻고 1-Q의 확률로 80을 얻죠. 이게 90Q 더하기 21-Q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풀어보면은 30Q 더하기 80은 70Q 플러스 22가 Q는 0.6이 나오죠. 이 말은 페더러의 최적의 전략은 다운 더 라인 60%, 크로스 코트 40%.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적어 놓을게요. P가 그래서 얼마? 0.7, 0.3, 0.6, 0.4였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죠. 페더러가 다운 더 라인을 엄청 강화를 한 거예요. 지금 다운 더 라인을 했을 때 자기가 나달하고 반반이잖아요. 이길 확률이. 그래서 난 이거를 강화하고 싶어. 나 다운 더 라인 붙었을 때 내가 이길 거야 해서 다운 더 라인을 엄청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가 원래 50, 50이었는데 페더러가 다운 더 라인을 많이 강화해서 자기가 이길 확률을 70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 결과들은 다 기존과 동일하고 여기 다운 더 라인에서만 페더러가 올라간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게임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은 나달과 페더러가 각각 다운 더 라인하고 크로스 코트를 섞어서
플레이하는 비율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바뀐 P'과 Q'을 구해보면 되는데 방식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제가 계산 과정을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네, 페더러가 다운 더 라인을 쳤을 때와 페더러가 크로스 코트를 쳤을 때가 같게 되는 P가 최적의 P겠죠. 이거는 대충 0.58 네, 3333인데 뭐 버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0.58 그럼 0.42가 되겠죠? 이제 페더러의 비율을 구해보면은요. (0.5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에 다 왔어요. 페더러가 다운 더 라인을 강화했을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페더러가 자신의 약점인 다운 더 라인을 강화했잖아요. 근데 최적의 전략을 봤더니 원래 기존에서는 다운 더 라인을 60% 치고 크로스 코트를 40% 쳤어야 됐는데 내가 다운 더 라인을 강화하고 났더니 다운 더 라인을 이제 50% 치고 크로스 코트, 나의 강점인 크로스 코트를 50%로 10%나 더 칠 수 있게 됐어요. 놀랍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긴 과정, 게임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테니스를 치는 상황을 게임 모형으로 만들고 최적의 전략, 네, 균형을 찾아가는 이 계산까지 다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약점을 강화했을 때 무한한 나의 그 약점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강점을 살릴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강화할 때는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비슷비슷하게 해서 못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손글씨를 보는 게 가장 좀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